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민석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했던 2월의 경악이라는 주제 하나,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아주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대북 심전을 담당했었어요. 대북 심전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리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종합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시국이라든가 전국을 보는 그러한 눈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눈을 확대시켜 드리고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심리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주제 좋죠? 자, 심리전이 뭐냐면 제가 그 2012년도에 심리전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제가 이제 저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주장을 했었죠. 심리전이 뭐냐면 상대 측의 견해, 태도, 행동 등을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의 모든 수단.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 할 때 이제 방법 쓰는 뭐 모든 수단들이 있겠죠. 방송, 인터넷, 기타 등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계획적으로 사용이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도 있지만 특정 대상에 특정 목표를 두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심리전인데 그건 작은 의미의 심리전이겠죠. 결국 심리전은 뭐냐면 내가 전장이라든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다? 심리전이다.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에서는 미국에서는 심리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군은 어때요? 심리전은 폄하시켰죠. 심리전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거 군 역사 중에서 6.25 전쟁 이후의 역사 중에서 남과 북 대결 중에서 북한한테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자이건 타이건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긴 적이 거의 없는데 유독 승리한 게 하나 있어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자, 심리전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키는 겁니다. 인사정보작전 군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국민들의 의지까지 결집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기후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환경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환경이죠. 환경을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에는 원칙이 있어요.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성. 지금 뭐 심리전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도 심리전 하는데 심리전에 대해서 개념이 없죠. 말 나온 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심리전은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또 반복성은 또 많이 활용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쉽게 나타납니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인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심리전의 원칙입니다. 즉 진실성, 반복성, 인내성이죠. 그 다음에 심리전을 분류하는데 이제 출처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백색이냐? 백색은 우리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처럼 출처를 공개하는 거죠. 회색. 누구인 것 같고 누구인 것 같지 않다. 지금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주장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색 선전이죠. 심리전. 그다음에 흑색. 출처가 없어요. 출처. 북한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흑색 선전이죠. 흑색 심리전. 그다음에 이제 운영 목적, 전략적인 것. 전략적인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겠죠. 그다음에 전술적인 차원. 군의 작전이라든가 그때 이제 관여되는 것,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작전적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작은 수준의 심리전이겠죠. 우리가 개인들 간에도 심리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전적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조금 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 대상이 있습니다. 대내, 대외, 대적. 대내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기보다는 홍보 내준 공보죠. 물론 이제 북한이라든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즉 독재 국가는 대내 심리전을 해요. 국민들도 적으로 보니까 자기 나라의 주민들도. 자, 그래서 이제 대내, 대외
대적 심리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관계되어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당사국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별 심리전에 대내, 대외, 대적 심리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대내 심리전이에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창피하죠. 1991년도에 다 독립시켰잖아요.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때 이거는 어때요? 이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독려하겠죠. 러시아 국민들을. 그 다음에 이제 나토가 자꾸 나타났던 거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거. 그때 이제 독립되고 나서 7개국이 동구권의 7개국가가 먼저 나토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공격 못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것이 바로 대외적인 심리전이고, 대적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심리전은 너희들 우리 잉크하고 펜으로 했지 않냐, 조약을 맺었지 않냐, 조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가입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야. 이게 막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러시아의 대적 심리전,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대적 심리전입니다.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틀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심리전이 있어요?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나니까 어때요? 독재가 아니잖아요. 정말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좋거든요. 국가가 굉장히 발달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스러워하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 대우를 전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유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대내 심리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대외 심리전은 우크라이나가 뭐 체르노빌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위상을. 그리고 세계의 지지를 막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 잉크와 볼펜으로 쓴 그 서약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와서 보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거 파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적 심리전은 뭐죠? 너희들한테, 러시아한테 하는 거죠. 간섭을 받지 않겠다. 절대 받지 않겠다. 그리고 동등한 너와 러시아와 우리는 같은 나라다. 동등한 대화를 해달라. 그리고 우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겠다. 너네가 아무리 강해도 우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요. 러시아한테. 이게 우크라이나의 대적 심리전입니다. 대러 심리전이죠. 그런데 세계 경찰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미국은 또 어떤 심리전 펴고 있습니까? 미국은 정말 실용주의죠. 미국이라는 땅은 외세한테 한 번도 밟혀보지 않은 땅이 바로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자존감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미국의 위상을 한번 제고시키는 거죠. 197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트남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거기서 완전히 졌어요. 패전국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잘 결집이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전부 다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지금 수집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는 어떻죠? 대외적인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선거가 있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전부 러시아 하잖아요. 유엔에서도 막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쫙 하니까 우리나라도 유엔 대사가 발표했죠. 우리도 우크라이나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서방 국가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 북한의 누구 있어요? 대사 있죠. 김정일한테 물론 지시를 받았겠죠. 우리는 러시아를 지지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미국의 저건 러시아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가장 강력한 국가, 물론 중국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강력한 푸틴한테 뭐 하는 거죠? 확고한 그때 러시아와 미국, 옛날엔 비슷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우위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대적 심리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가별 심리전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심리전 방법을 뭐로 썼냐면 진실 전파의 심리전을 썼어요.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도 안 가려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독립국의 자존감 확보 및 자국 보호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누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막 평상복 차림으로 나와서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난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강요들이 같이 나와 막 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보여줬던 사실 전파의 심리전입니다. 성공했죠. 그 다음에 정보 전파의 및 공유에서는 어땠어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내 대외 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했냐면 그 블로디미르 그 칠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막 군복 입고 나오고 정말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여밖에 안 된 그 코미디 출신의 그 대통령이 금방 도망갈 것이다. 아니죠. 그 전에는 러시아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강요들이 독재 국가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만일에 강요를 했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있잖아요.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 있던 해외에 나가 있던 모든 젊은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팍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군의 잔악상을 폭로합니다. 그 막 포탄 막 떨어뜨리고 어린아이들 6살 먹은 아이들 막 죽음의 현장들 막 보여주고 막 그러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쓰면 안 되는 포탄이 있어요. 폭탄. 포탄은 포로 쏘는 것이 포탄이고 폭탄은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폭탄이거든요. 뭐 떨어뜨렸어요? 열폭탄, 진공폭탄이잖아요. 진공폭탄. 이 폭탄은 핵과 거의 비슷해요. 핵은 방사능이 나오지만 방사능만 없이 그러한 열이 나와요. 굉장한 폭약을 많이 가미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팍 터지면 이 상태가 뭐예요? 진공이 되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진공을 다시 빨아들이려는 어떤 그런 복원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겠습니까? 진공폭탄을 쏴요. 이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실상을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자국의 방위 의지, 막 우리 해외 나갔던 모든 사람들 막 들어오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국에 우리는 가입하겠다. 당위성이 이제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 독재국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의 잔혹상, 비인간화 있지 않습니까? 비인간화. 그러니까 이제 후련 나간다고 해놓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도 실제 막 보여줘요. 막 보여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해외로 전부 다 보여줌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지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고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대외 심리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적 심리전은 뭐죠? 러시아군 포로를 잡은 것을 실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요. 핸드폰까지 줍니다. 집으로 전화하게. 엄마 나 훈련 줄 알고 나왔더니 전쟁이었어. 나 포로 잡혔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러시아 병사의 부모들이 봤을 때 누구를 욕하겠어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욕하겠어요? 푸틴을 욕하겠어요? 전쟁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의지가 막 생기게 되겠죠? 이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는 죽음으로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러시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그 과거에 징기스칸이 했던 공포심리를 했죠. 군사 우위를 바탕으로 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만 했잖아요. 막 비행기 누르고 막 계속 뭐 만났어요. 전차. 우리가 와도 정말 질릴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지고 막 위상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전파 및 공유 이 면에서는 어땠죠? 안 보여줬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그 국가를 직접적인 통제한 거죠. 그럼 이제 대내심은 어떻게 했죠?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죠.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독재의 자랑만 낙인만 찍게 됐죠. 결국 1991년도 소련의 붕괴 이후에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더 실추됐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 이제 암실했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 됐고 훈련을 가장한 군을 독려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실패했던 심리전이 아닌가, 대내 심리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 국가에 전부 다 편 안 들었죠. 실제 어떻게 됐어요? 노르웨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그 중세 중립국 하겠다. 아니다. 나는 러시아 편 안 들겠다.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런 것들이 실패한 거죠. 보면. 그리고 러시아군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정당하지 않다가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적 심지어는 우크라이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나토에 가입하면 안 돼. 그리고 나토한테는 확장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해외로 보여줄 때는 우크라이나 분들의 그 항전 의지가 없다. 이걸 호도시키죠. 막 피난 가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실제 피난 가는데 젊은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서방국의 자국 보호 태세, 폴란드라든가 과거 동국권 국가에서는 그 우리도 다시 침략을 당할까봐 피난민도 안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줬었죠. 거짓말이었죠. 심지어의 그 원칙이 뭐였었죠? 진실성, 반복성, 인내성인데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과거처럼 그렇게 오랜만에 어떤 정보를 듣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실시간대로 보기 때문에 세계의 여론들이 한 번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바로 뭐냐면 그 자유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죠. 여기서 싸우면 결국 누가 이긴다? 인본주의가 승리한다. 이거 실상을 입증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실성이 승리다. 독재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도 순간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인본주의한테 못 이긴다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지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들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같이 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상황에서 보여준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심리전적으로 대외, 대내, 대적 심리전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시했는가를 보여줬고 성공과 실패까지 한번 판단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